미국과 이란 전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불안한 이유도 딱 하나죠.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무너지는 시장이라기보다 사람들의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기회가 숨어있는 시장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흔드는 핵심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유동성이 흔들리느냐, 그걸 시장이 겁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은 우리가 작년에 이미 한번 겪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흐름을 토대로 개인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주공. 오늘의 주식 공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전쟁 리스크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위기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작년과 지금 시장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장 하락을 만들었던 것도 결국 트럼프였습니다. 그때는 관세 전쟁이었죠. 트럼프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면서 관세 리스크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논리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이란과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튀고 그로 인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금리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재료는 다르지만 시장 내부 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관세였고 지금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둘 다 결국은 물가와 금리, 유동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오늘 오를지 내일 빠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길게 놓고 보면 최소한 한 달 이상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긴 구간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매도하고 도망갈 구간이라기보다 매수하고 시간에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작 이 전쟁 리스크를 시작한 트럼프 본인조차 시장이 무너지고 금리가 폭등하고 국채가 흔들리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만 보세요. 유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진짜로 흔드는 건 그 너머에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유가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진짜 걱정하는 건 전쟁 자체가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금리 방향성이 다시 바뀌느냐, 유동성이 꺾이느냐, 그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부근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국채도 많고 갚아야 할 이자도 엄청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일 때와 5%일 때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이자 규모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4%대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5%로 가는 순간부터는 국가 차원의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채금리를 올려놓고 싶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시장 공포가 커지고 국채금리가 4.5%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트럼프는 상호 관세 유예 카드와 미중 협상 분위기 발언 등으로 시장에 한 발 물러서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 결과 국채금리는 다시 안정됐고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즉, 국채금리가 4.5%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더 불안해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포가 가장 커졌을 때가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흐름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하다가 4.5% 부근에서 다시 이틀 연속 안정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발언은 늘 바뀔 수 있고 시장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단기 바닥을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하나씩 나오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 상승과 외국인 매도입니다. 실제로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죠. 달러 강세가 심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더 팔 거고 외국인이 팔면 한국 주식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한국 주식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 전체가 무조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만 봐도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외국인 매도 그 자체를 시장 붕괴 공식처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과거 강세장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았는데도 시장은 올라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세장의 주도권은 꼭 외국인이 잡는 게 아니라 개인 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사느냐보다 전체 돈의 흐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리고 시장의 추세가 유지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코스피 내 외국인 보유 지분은 오히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이 망할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익이 많이 난 구간에서 차근차근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수익이 컸기 때문에 그 수익을 챙기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만 보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시장을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유동성입니다. 두 번째, 실적입니다. 유동성은 10년물 국채금리로 확인하면 됩니다. 금리가 다시 급하게 튀어서 유동성 환경이 나빠지느냐, 아니면 안정되느냐. 실적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잘 벌고 있고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걸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시장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훨씬 좋은 편입니다. 먼저 실적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올해 기준 전 세계 주요 시장과 비교해도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3사 기준으로 선행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계속해서 이익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돈을 더 잘 벌고 있는데도 선행 PER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적은 계속 높아지는데 주가는 아직 그 속도를 다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싸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를 보면 주가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선행 PER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주가보다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한국 반도체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질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도 코스피 선행 PER이 8배 부근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금융위기급 공포가 왔을 때나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상당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평소에는 잘 안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는 보통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다 팔고 도망가고 싶을 때 나옵니다. 전쟁 무섭다, 금리 무섭다, 유가 무섭다, 환율 무섭다, 외국인 판다, 이러면서 던지는 순간들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늘 그런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남들이 다 던지고 나갈 때 오히려 용기 있게 시간에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위험하면 피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늘 본능과 반대로 행동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 주식이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실적을 주도하는 주도주들 중에서 아직 너무 싼 종목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고 그 외에 지주 쪽도 밸류업 기대와 함께 다시 볼 수 있고 글로벌 트렌드상 에너지, 금융, 증권 쪽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증권과 은행,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그냥 전쟁 뉴스만 보고 도망갈 시장이 아니라 전쟁 이슈가 조금씩 해소되면 결국 다시 본질적인 주도주와 그 주도주 중에서 더 싸고 더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발 먼저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유동성은 국채금리로 보고 실적은 주도주 중심으로 보고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면 분할로 대응하는 것. 그게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뭘 사야 하느냐를 고민하실 텐데 저는 딱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반도체. 둘째, 에너지. 셋째, 지주와 증권 일부. 왜냐하면 한국 이익을 끌고 가는 핵심이 여전히 반도체이고 전기 부족 이슈와 함께 에너지 쪽 실적도 강하고 밸류업 흐름 속에서 지주와 일부 금융주는 여전히 저평가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공포 때문에 도망갈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주도주 중에서 싸게 남아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분할로 접근할 시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유동성과 실적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되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폭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시장이 실적 대비 얼마나 싸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냐는 겁니다.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무섭다고 도망갈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갖고 차근차근 대응해야 할 시장입니다. 공포가 큰 만큼 기회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결국 버티고 결국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냥 트럼프 욕만 하면서 흔들릴 건지 아니면 이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찾을 건지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해뒀는데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신규 구독자님들께 제공되는 이벤트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규 채널 개설에 맞춰 신규 구독자분들께는 주력 포트폴리오와 시장 상황별 탑픽 종목 레포트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천주에서는 상한가 종목을 4개나 잡아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로 단기 관점 주력 종목들을 따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댓글의 내용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초가 종가 관심 종목 공유 이벤트입니다.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텔레그램 방을 이번에 전면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신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해당 영상 보고 들어오신 경우는 모두 무료로 활용 가능하시니까요.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재 공유 이벤트입니다. 공부하는 초보 투자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책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던 교재인데요. 신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전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재에서는 기본 이론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모두 담아뒀습니다. 크게 도움될 내용들이니까 꼭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주식 공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